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모시고 이번 연휴에 내려갈 계획인데 진짜 저희한테 그 돈 받으실 생각이세요? 당연한 거 아니냐? 여긴 내 집이야. 우리는 이 집을 공짜로 산 줄 아니?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매정한 게 아니고 너희가 엄마 아빠가 같이 서울 올라갔을 때 그때 너희가 했던 행동들이 매정하다고 하는 거야. 진짜 유치하시네요. 자식이 부모 집에 가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올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야? 부모가 자식 대접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너희들은 부모한테 푸대접하는 게 당연한 거냐? 그동안 너희가 공짜로 먹고 놀다가 간 거 돈으로 다 받으면 수천만 원을 받아도 부족해.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6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주도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주도에 살다 보면 육지에서 손님이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찾아오는 건 다름 아닌 아들의 가족이었죠. 마치 공짜로 제주도에 놀러와서 놀고 먹고 가버리는 공짜 별장 취급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이나 심지어 사돈까지 데리고 오더라도 참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반대로 김씨 부부가 아들의 집에 올라갔을 때 온갖 수모란 수모는 다 겪었고 그 이후론 김씨 부부도 별장 관리인 취급은 더 이상 사양이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난 후 바닷가 근처에서 한가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제주도에 내려왔던 김씨 부부는 아들에게 복수를 해주기 위해 벼르고 있었어요. 원래 김씨 부부는 평생 서울에서 살았던 서울 토박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스팔트에서 뛰고 구르며 컸고 초중고를 거쳐 대학은 물론이고 직장 생활도 전부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항상 전원 생활을 꿈꾸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들 다 키워놓고 부부끼리 여유 있게 여행을 했던 제주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2층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까지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복잡한 서울에 아무런 미련도 없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서울 아파트 숲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 진짜로 제주도에 내려가서 사신다고요? 김씨 부부의 계획을 들은 아들은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그때는 이미 경치가 좋은 곳에 땅을 사둔 뒤였고 그곳에 2층짜리 집을 짓고 1층에는 김씨와 남편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김씨는 예전부터 취미로 쿠키와 스콘 같은 걸 굽는 베이킹을 즐겨 했었고 남편이 커피를 내리거나 라떼 만드는 법을 배워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건물 설계부터 김씨 부부가 모두 참여했고 2층 김씨 부부의 집은 물론이고 1층 카페에서도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건물 자체의 면적이 넓지는 않았어도 실외를 포함해 테이블 12개를 놓을 수 있었고 전망이 좋아서 그런지 손님도 심심찮게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두 사람이 직장 다닐 때처럼 안정적으로 큰 돈을 벌지는 못하겠지만 카페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공과금을 처리하고 두 부부가 먹고 쓰는 생활비도 전부 충당 가능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김씨 부부가 제주도에 자리를 잡고 지내게 되자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는 다른 지인들도 종종 김씨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죠. 나이를 먹으면 이런 곳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집에 놀러온 다른 이들은 김씨 부부를 부러워하곤 했어요. 그리고 이 집을 좋아하는 건 아들과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니 쉽게 왕래할 수는 없어서 명절이나 여름 휴가 같은 연휴에 내려와 푹 쉬다 가고는 했죠. 1년에 한두 번 정도 길게 내려와서 푹 쉬다가 돌아갔고
그 외의 시간에는 서울에서 살며 가까이 있는 사돈댁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니 아들과 며느리도 좋아하고 사돈도 좋아했습니다. 너희들 왔니? 아들이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을 때 한 번 찾아와 2박 3일을 놀다가 갔고, 그 다음 방문은 다음해 여름 휴가였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보는 아들네 부부였기 때문에 더 반갑게 맞이할 수 있었죠. 어머님, 집이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휴가 때마다 어머님 댁으로 와야겠어요. 웬만한 고급 펜션보다 여기가 훨씬 좋은데요? 김 씨 부부와 아들 내외는 5박 6일 동안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 방문할 시기에 맞춰서 카페 문도 닫았기 때문에 제주도 이곳저곳을 함께 구경하고 여행을 다녔어요. 아들 며느리가 온다고 며칠 전부터 집안 밖을 싹 청소해 두었고, 이불도 세탁하고 음식도 이것저것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 놓았었습니다. 함께 지낼 때는 참 좋았는데, 자식들이 서울로 돌아가고 나니 김 씨는 거의 몸살이 날 지경이었어요. 두 사람 태어나 서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런 한적한 전원 생활이 어울릴까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몇 년 지내다 보니 너무나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마치 제주도가 고향인 것처럼 익숙하고 서울 생각이 나질 않았죠. 하지만 문제는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마냥 편히 지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들 부부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아들의 결혼 3년차 때부터 설날, 추석, 명절 연휴마다 아들 내외는 물론이고 사돈댁 부부까지 싹 데리고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처음엔 사돈댁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어색하긴 했어도 김 씨는 성심성의껏 대접해주고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힘에 부쳤습니다. 작년 추석 때만 해도 아들과 며느리, 손주와 사돈 내외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동생네 부부까지 싹 다 김 씨의 집을 찾아왔어요. 먼 길 오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너무 자주 찾아오는 거 아닌가 싶네요. 사돈에게 민폐 끼치는 건 아닐까 걱정입니다. 민폐라뇨? 저희야 손님 오시면 반갑죠. 김 씨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렇게 많은 손님을 받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네 식구들이니 더 불편했어요. 일단 집에 사람들이 7명이나 찾아오니 잠자는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김 씨의 집은 방이 총 3개였는데, 김 씨 부부가 쓰는 안방, 평소에 남편이 서재로 쓰는 방, 그리고 옷을 걸어두는 작은 방까지 3개의 방이었죠. 평소 김 씨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소파나 안마의자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에게 나머지 방 2개와 거실까지 전부 내어주고 나니 김 씨 부부는 안방에서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김 씨 부부의 친구들이나 다른 손님들이 찾아오면 겨우 1~2시간 찾아와 식사나 커피를 마시고 돌아가거나 방 하나만 내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아들 내외와 사돈 식구들까지 우르르 찾아오니 정말 난감했습니다. 엄마, 저희 아직 밥도 못 먹었어요. 일단 식사 준비부터 해주세요. 그 집안 식구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집 구경을 하는 사이에 김 씨는 주방에서 어른 6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손님들이 제주도 관광이라도 나가면 한숨 돌릴 법도 한데, 이제 하도 많이 제주도를 내려오니 따로 관광을 다니지도 않고 김 씨의 집에 묵으며 근처를 산책하거나 바닷가에 가서 발을 담그고 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침 차려주고 조금 지나면 점심을 준비해야 하고, 저녁엔 매일 마당에서 고기와 생선을 구워 바비큐를 해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면 과일이나 쿠키 같은 간식도 대접하고,
저녁에 술상까지 봐주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김씨 부부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지만 아들뿐 아니라 사돈 식구들은 모두 알아주는 주당이라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놀았어요. 피곤함을 못 이기고 일찍 들어가서 잠을 자던 김씨가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 밖으로 나왔는데 술자리는 이미 끝났는지 다들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지만 주방과 거실은 술병과 먹던 음식으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차려주는 사람은 있었어도 먹고 마시고 나서 치우는 사람은 없었죠. 엉망이 되어버린 집안을 보며 한숨을 푹 쉬고 정리를 하고 있었더니 그 소리를 들은 남편도 따라 나와 김씨를 거들었습니다. 당신이 이거 마시라고 꺼내준 거야. 김씨가 돌아보니 남편은 빈 양주병을 들고 있었어요. 장식장에 남편이 아끼는 선물 받은 양주가 몇 병 있었는데 술이 부족했는지 그걸 꺼내서 마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들이 꺼내다가 마시자고 했겠지만 남편은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에 속이 쓰린 사돈네 식구들은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어슬렁거리며 일어났고 김씨가 콩나물 해장국을 끓여서 식사를 대접했죠. 어느 정도 숙취가 풀렸는지 바깥 사돈은 낚시를 하고 싶다면서 김씨의 남편이 큰 마음 먹고 구입한 비싼 낚싯대를 꺼내왔습니다. 아니 사돈, 이건 좀 그렇고 제가 다른 걸 꺼내드릴게요. 초보자가 다루기엔 조금 비싼 물건이라서. 그래요. 그럼 이게 좋은 낚싯대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걸 써야 물고기가 팍팍 잡히죠.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고기 많이 잡아올 테니까 저녁에는 자연산으로 회 떠서 먹고 매운탕도 끓여 먹어요. 남편이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고 자기 장인 편을 드는 아들도 괜히 얄미웠습니다. 그래도 낚시를 하러 간다고 사돈 식구들이 전부 떠나고 나니 집안이 조용했어요. 설거지를 빠르게 끝내놓고 청소를 한 뒤에 조용히 쉬고 있으니 손님들이 하루빨리 돌아가길 바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가 오래 가지 않았는데 낚시를 하러 간다고 떠난 지 겨우 3시간 만에 돌아온 바깥 사돈의 손에는 부러진 낚싯대가 들려 있었죠. 김씨가 보는 남편의 표정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돌에 걸렸는지 잡아당기는데 똑하고 부러져 버렸네요. 김씨의 남편은 부러진 낚싯대를 붙들고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는데 아들이 먼저 나서서 괜찮다며 사돈을 위로했어요. 장인어른 괜찮아요. 저희 아버지는 낚싯대 많거든요. 낚싯대를 부러뜨린 사돈보다 아들이 더 얄미웠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들네 식구들이 돌아가 버렸고 김씨의 집안은 폭탄이라도 맞은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매년 올 때마다 점점 더 심해지니까 이제는 차라리 아들이고 뭐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가끔은 김씨 본인은 아들의 별장 관리인에 불과하고 그 식구들이 내려올 때마다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하는 처지가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얼마 전 지나간 설날에도 아들은 사돈 부부와 함께 내려가서 3박 4일 동안 지내다가 올라갔어요. 온 집안 보일러를 빵빵 틀어대는 바람에 가스값이 엄청나게 나온 걸 보고 또 김씨와 남편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가끔은 그만 찾아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래도 아들과 손주를 볼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김씨의 남편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는 말로 김씨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이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이 날아와서 김씨 부부는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가게 운영도 해야 하니 토요일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하루를 지내고 일요일에 결혼식장에 갔다가 그날 오후 제주도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죠.
모처럼 서울까지 갔는데 자식 얼굴도 안 보고 올 수는 없어서 당연히 아들 집에 하루 묵고 올 예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집에서 하루 묵고 가신다고요? 김 씨가 2주 전에 아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왠지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왜? 그때 안 되니? 아니에요. 그럼 그때 오시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아들의 대답을 듣고 김 씨는 마음 놓고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2주 후 예정대로 김 씨 부부는 서울로 올라갔고 아들 집에 도착하고 나니 오후 7시가 다 되었습니다. 오셨어요. 오랜만에 서울이시죠? 항상 아들이 제주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김 씨 부부가 아들의 집을 방문하는 건 새로운 일이었어요. 그래도 아들 집에 오랜만에 왔는데 며느리는 약속이 있다며 오늘 집에 안 들어온다고 했고 손주도 데려가 버려서 아들과 셋이 저녁은 배달 음식을 먹었습니다.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며느리도 없고 밥도 차려주지 않으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아들이 찾아오기 전에 항상 장도 새로 봐서 몇 끼 밥을 차려주었는데 기껏해야 배달 음식은 정말 서운했어요. 저녁 9시가 되자 씻고 잘 준비를 하려 했는데 그때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희 집에서 불편하게 주무시지 마시고 저희 집 근처에 호텔 많은데 거기에서 주무시는 게 어떠세요? 불편하다고 하는 말이 김 씨 부부가 불편함을 걱정하는 건지 아들과 며느리 본인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건지 애매모호한 말이었어요. 어쨌거나 자신들을 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였고 그 말을 들으니 며느리도 시부모를 마주치기 싫어 도망간 것 같았어요. 조금 황당했지만 굳이 반기지 않는 집에 억지로 얹혀 지내는 것보다 편하게 두 사람이 호텔에서 지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예약을 잡아주는 것도 아니었고 김 씨 부부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어요.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도 괜찮은 호텔을 예약이라도 해주었다면 조금은 부모를 배려했구나 생각했겠지만 그저 내쫓으려는 태도에 김 씨도 남편도 얼빠진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쌀쌀한 밤바람을 맞으며 짐을 들고 길바닥으로 나왔는데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 순간 지금까지 아들 내외와 사돈 식구들이 제주도로 찾아올 때마다 매번 대접하느라 고생했던 과거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김 씨는 최선을 다해 손님 대접을 했는데 정작 본인들이 서울로 올라왔을 때는 최소한의 부모 대접도 해주지 않았어요. 토요일 밤에 아들의 집 주변 호텔들을 짐을 들고 돌아다니는데 세 곳이나 이미 방이 없다고 거절당했고 네 번째로 간 곳에서 겨우 방을 찾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묵고 다음날 남편 친구 아들의 결혼식을 참석하고 제주도로 돌아왔어요. 고생을 하고 왔더니 온몸에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돌아오고 나서도 속상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다시는 아들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런 김 씨 부부의 속도 모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태연하게 김 씨 부부에게 또 제주도에 내려오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3월 첫째 주 연휴에 저희 내려갈까 해요. 하루나 이틀 연차 내고 4박 5일 푹 쉬고 오게요. 그래, 근데 올해부터는 우리 집 규칙이 좀 바뀌었어. 손님 한 사람당 1박에 30만 원씩 받을 예정이다. 네? 30만 원이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까지 싹 다 모시고 내려갈 계획인데 진짜 저희한테 그 돈 받으실 생각이세요? 당연한 거 아니냐? 여긴 내 집이야. 우리는 이 집을 공짜로 산 줄 아니?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매정한 게 아니고 너희가 엄마 아빠가 같이 서울 올라갔을 때 그때 너희가 했던 행동들이 매정하다고 하는 거야. 진짜 유치하시네요. 자식이 부모 집에 가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올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야?
부모가 자식 대접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너희들은 부모한테 푸대접하는 게 당연한 거냐? 그동안 너희가 공짜로 먹고 놀다가 간 거 돈으로 다 받으면 수천만 원을 받아도 부족해. 그 돈이면 차라리 저희도 호텔에 가고 말죠. 그럼 호텔로 가면 될 거 아니냐? 싫으면 말고 너 마음대로 해라. 아들은 끝까지 섭섭하다며 김 씨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다 전화를 끊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 들어보니 아들은 결국 사돈 식구들과 함께 동해안으로 놀러 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며칠 동안 강릉 속초에서 먹고 자며 엄청나게 돈을 썼을 것 같아요. 아들과 사돈이 제주도로 내려오지 않으니 세상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앞으로도 김 씨 부부는 아들 내외와 영영 안 보고 살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제주도로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집에서 잠을 재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김 씨의 말대로 1박에 30만 원씩 돈이라도 받아야 그 짓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